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이가 돌이 갓 지나서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게 많아서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이하고 어이없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워낙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원하게 한 방 먹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형님이에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게 뻔하니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오래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면서 친정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없는 형편의 엄마는 어렵사리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누가 되지 않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에서 장학금과 기관의 도움으로 후원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인연이 닿아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난 집안도 아니었고 내세울 게 없던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에 반해 남편은 부유한 집 아들이었고 딱 봐도 귀티가 좔좔 흐르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저를 남편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면서 막장 드라마처럼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아닌가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이고 인자하신 시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알고도 가정 형편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 마음 됨됨이가 중요한 거라며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죠. 그렇게 주위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2년 뒤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하기로 하고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괜히 못난 시어머니 만나서 시집살이 한다고 고생이 많아. 우리 새아가 많이 불편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식구가 없어서 그런지 북적거리면서 사는 게 좋은걸요? 이렇게 어머니도 맨날 보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그래도 시댁이라 많이 불편할 텐데 기특하구나. 뭐 필요한 건 없니? 네, 괜찮아요. 이모님도 잘 챙겨주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다니 다행이구나. 저희가 오히려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앞으로 살면서 저희가 효도할게요. 짐이라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작은 애가 언제 장가가나 했더니 이렇게 참한 색시를 데리고 올 줄이야 알았겠니.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진 않아. 조금씩 배워가면 되는 거야.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같이 살면서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하지. 혹시라도 동훈이가 속 썩이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아주 혼을 내줄 테니까. 네, 그럴게요. 든든한 제 편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나도 기분이 좋구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셨어요. 처음에 인사드릴 때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몇 번 식사 자리하면서 얼굴을 익혔는데 시어머니와 매우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영했던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 속 주인공과 이미지도 매우 비슷했고요. 그에 반해 손이 동서인 형님은 첫인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생긴 것 자체도 뮤지컬 배우처럼 인상이 도드라졌는데 성격이 쾌활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행동도 대범했거든요. 점잖은 아주버님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형님이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살게 되면서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셨어요. 동서, 이제 시댁살이 하니까 내가 굳이 안 가도 되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동서가 거기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가야 하냐고. 이모님이랑 마음 맞춰서 집안일 좀 잘해봐. 아, 그런 거였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부지런히 배우고 있어요. 내가 굳이 안 가도 알아서 동서가 잘해줄 거라 믿어. 그나저나 결혼하고 직장 때문에 정신없어서 제대로 된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빨리도 물어본다. 이런 건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랫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안 돼 있네?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언제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셔요. 난 호텔이나 미슐랭 인증받은 곳 아니면 안 가. 워낙 고급 입맛이라 까다롭거든. 아, 그러세요? 그럼 형님이 원하시는 식당 같이 가요. 제가 밥 한 번 살게요. 그러던가, 그나저나, 동서는 없이 살아서 이쪽 세계랑은 거리가 멀지? 평소 하고 다니는 브랜드 있어? 아,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브랜드 안 따지고 제 눈에 예쁘면 그만이랍니다. 그럼 명품도 없어?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했구나. 싸구려 가방을 메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명품에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명품 사봤자 아낄 것 같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선물 받은 거 말고는 잘 안 찾게 되기도 하고요. 동서가 뭘 모르네.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나랑 수준도 안 맞고 너무하네? 우리 만나는 건 생각해보자.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겸상하기도 힘들겠어?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형님. 뭐, 없이 자랐으니까 내가 쿨하게 이해해줄게. 차차 가르쳐주면 되지. 그럼 수고해. 난 미용실 가야 해서. 저는 형님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현실적인 발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큰 소리 날까봐 쉬쉬한 것도 있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신혼을 즐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도 자주 다녀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친정에도 다녀오고 원만한 사이로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쉬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동서는 여태 그걸 몰랐어? 전주에 알아서 장보고 음식할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굼떠? 글쎄다. 이번 명절에는 좀 쉴까 하는데 음식하기도 번거롭기도 하고 각자 알아서 쉬는 게 어떻겠니? 왜요,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 동서는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나서. 어머니, 왜 음식을 안 하시는데요? 왜냐니 원래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 되잖니. 밥도 집에서 먹을 필요 없다. 어디 식당 하나 예약해서 먹자. 이번엔 너희들끼리 여행을 가던 집에서 쉬던 알아서 해. 어머니, 새 사람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좀 아니죠. 늘 그래왔듯이 음식도 하고 손님 오면 대접도 하고 그래야죠. 안 그래도 오려는 사람들한테 미리 추석 선물 다 돌렸다. 어머, 어머니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랑 상의도 안 하시고. 너랑 상의하고 말고가 뭐 필요하니? 내가 이번엔 음식하기 싫어서 그런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 나도 일정이 있어서 말이야.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동서가 이래서 금방 집안일 배우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명절마다 다 했는데 동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요? 너 듣자 듣자 하니 말이 이상하구나. 명절 때 음식한 거 내가 하라고 했니?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사 먹자 해도 네가 굳이 거들어서 음식한 거잖냐. 그래도 그렇죠. 저는 기분이 나쁘네요. 동서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형님,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말고 식당이나 알아보거라. 애들한테 연락해서 일정 조율도 좀 해보고. 이모님도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모시고 식사하는 편으로 준비하자.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잖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식사 약속이 있던 당일 우연히 도우미 이모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운전기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짐을 미리 싸둘 테니 시간 맞춰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소리에 도우미 이모님을 붙잡고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방금 통화하신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막내 사모님, 그게 아니라, 아니, 방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 입원을 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사모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제가 다 들었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짐 싸는 건 뭐고, 입원은 왜 하시는 거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사실 사모님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근데 정밀검사 소견이 떠서 지난주에 검사 받고 오셨거든요. 근데 가슴에 종양이 있다고 나와가지고요. 네? 종양이요?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셔야 하고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대요. 아니, 왜 도대체 숨기시는 건데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도 사모님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일부러 티 안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걸 숨기세요? 작은 사모님, 큰 사모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 의지로 그러시는 거니까 따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별다른 내색 안 해주셨으면 해요. 사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너무 속상하네요. 어머님이 아프신 줄도 모르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라는 게 이렇게 무지하다니.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작은 사모님 탓도 아니고. 원래 나이 들면 몸 한두 군데 고장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의례 있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요. 별거 아닐 거예요. 알겠어요. 따로 내색은 안 할게요.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시어머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했고 가슴 부분에서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는 겁니다. 조직 검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해서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시어머니가 암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멘붕이 왔고 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우미 이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모른 채 하고 어렵사리 식사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결국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다, 들어오거라. 무슨 일 있니? 피곤할 텐데 쉬지 않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모님이 부탁하셨지만 그래도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 왜 숨기셨어요? 아, 어떻게 알았니? 우연히 들었죠. 어떻게 그런 걸 숨기세요? 자식들 걱정시켜봤자 좋을 게 뭐가 있냐? 별거 아니야. 난 괜찮다? 어머니도 속이 말이 아니실 텐데 왜 그런 걸 혼자 감당하세요? 저도 있고 그이도 있고 아주버님 내외도 있고.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없다. 근데 세아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줄래?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조만간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도 작성해야 하거든. 유언장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죽는다는 소리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꼭 죽음을 앞두고 재산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나이 내일 모레면 70이고 조금씩 나눠두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재단 운영도 원활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니.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함구하고 있을게요. 일 생기면 바로 알려주세요, 네? 알았다. 알았어. 내가 우리 며느리가 눈물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다. 연휴가 지나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 물혹 같은 거여서 간단한 시술로 없앴다고 하네요. 크게 한숨 돌리며 이제라도 시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작성과 함께 재산 정리에 들어가셨어요. 변호사와 따로 독대하여 진행하신 일이나 내용은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살아가던 중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돌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알고 보니 제가 임신 7주 차에 심한 빈혈기가 있어서 쓰러졌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크게 기뻐해줬고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동서,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동서는 참 예의가 바닥이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임신을 해도 내가 먼저 해야지 왜 동서가 먼저 하고 지랄이냐고. 그리고 우리 그이 병원으로 다니더라? 누구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동서는 수치심도 없어? 형님,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안 거고 실려간 응급실이 아주버님 병원이었어요. 다른 병원 다닐 바엔 그 병원이 나을 것 같아서 따로 병원 안 옮기고 다니는 거고요. 위선 떨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일부러 시댁살이 하는 것도 다 물려받을 재산 노리고 그런 거 아니냐고.
형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절 뭘로 보신 거예요? 이제라도 본 모습을 보여주지 그래? 동선의 엄마, 시장에서 생선 장사한다며? 그런 사람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 지금 저희 엄마 모욕하시는 거예요? 형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양심에 찔리니? 애초에 돈 노리고 서방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너 같은 부류들 내가 아주 잘 알거든? 형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이고, 무서워라. 그러다 한 대 치겠다? 배운 게 없어서 이성적으로 생각 못하고 사람 패는 거 아니야? 형님, 저 많이 참고 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어머니고 뭐고 가족들한테 다 떠벌릴 거예요. 이제야 성깔 좀 부리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몇 년을 같이 산 내 말을 믿는지 1년도 안 된 네 말을 믿는지 어디 한번 해보라고. 가짜는 게 어디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매일 행복에 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형님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 하루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 와서는 돈 노린 거 아니냐. 남편 아이 맞냐며 폭언을 일삼았어요. 저는 그동안 형님과 나눴던 대화를 모두 캡처해 모아두었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입덧도 가라앉으니 몸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먹는 족족 토했었는데 가리는 음식 없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말이어서 시댁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형님이 보약을 들고 찾아왔어요. 하필 가족들이 모두 다 외출한 틈이었고 찝찝했지만 차 한 잔 내주며 응대하게 되었죠. 동서, 아직 배도 안 나왔네? 혼자 아주 팔자가 좋네? 형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시댁에 마음대로 못 와? 내가 오는 게 달갑지 않나 봐? 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오해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어? 애 떨어지는 약 지워왔으니깐 얼른 먹어. 이게 뭐예요? 귓구멍도 막혔니? 애 떨어지는 약이라니까? 그러게 누가 나보다 임신을 빨리 해?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지식인? 내가 너 애초에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구린내 나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 형님, 어떻게 저한테? 닥쳐. 내 말 안 끝났어. 수준도 안 맞는 년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숨기지 마. 시어머니 예쁨 받으니까 좋아?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 진심이거든요. 제가 없이 산 건 맞지만 형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세요? 네 꼬락서니가 그렇잖아. 내가 안 미워하게 생겼니? 아무튼 닥치고 이 약 먹어.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소중한 제 아이라고요. 재산 가로챌 생각 말고 약 먹고 애 떨어지면 알아서 이혼하고 집 나가. 형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야, 이 집이 네 집이냐? 이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 당장 입 벌려. 내가 이 약 쑤셔 넣어줄 테니까. 대가리에 총 맞았나 제정신이 아니네.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못 있겠네요. 당장 나가주지 않으시면 경찰이든 뭐든 부를게요. 아이고, 무서워라. 안 그래도 난 모임 있어서 가봐야 하거든? 이 약 꼭 챙겨 먹고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 저는 모든 대화를 다 녹음해두고 있었고 홈캠도 있었기에 관리인한테 말해서 영상도 다 모아놓았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형님이 지어온 보약의 성분 의뢰를 맡겼고 정말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될 성분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고 언제 가족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밥 다 먹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까발렸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었고 저를 비롯해 아이의 목숨이 위험했다.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놓고 저한테 약을 갖다 주는데 아이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싹을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말하며 증거를 들이밀자 잠시 정막이 흐르더니 형님은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치더군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았고 아주버님은 발악하는 형님의 뺨을 한 대 치고는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세아가 너 왜 이런 거 미리 말 안 했니? 이게 보통 일이야?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짜고짜 말씀드리면 제 입장만 난처하고. 그래도 그렇지. 몸은 괜찮은 거냐? 아이는 무사하고? 네, 아이는 괜찮아요. 당신도 놀랐죠? 그럼 지난번에 쓰러진 뒤로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형수님이 이런 짓을 하시다니.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증거도 없고 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것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수모겹게 해서 미안하다. 너희들 당장 분가할 준비해라.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가족들이 알았으니까 위험할 일도 없고요.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질 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당신한테 좀 더 신경 쓸게. 괜찮아, 여보.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세아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이참에 회사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슬슬 배도 불러오고 너 빈혈도 있어서 몸이 말이 아닐 텐데.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몸에 무리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 관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몸조리나 제대로 하자. 내가 에스테틱 끊어줄 테니까 마사지도 다니고 그러렴. 네, 감사해요, 어머니.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매일 연락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죠. 형님은 이혼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매일같이 시댁에 찾아와 이럴 순 없다며 행패를 부리기 바빴습니다. 제가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결국 보안요원에 연행되어서야 잠잠해졌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님은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고 저에게 연락해서 폭언을 했지만 한 번 더 연락하면 집안을 망하게 해버리겠다며 시어머니가 협박하니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한동안의 소란이 잦아들고 우연히 시어머니와 앨범을 보는데 익숙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명의 초등학생들과 시어머니가 찍은 사진이었고 그 중에 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를 어린 시절부터 후원해준 후원자가 바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던 터라 꼭 기억해야지 싶어 어렵사리 한 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분실을 하고 말았죠. 사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진 속 저의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아, 내가 오래전부터 재단 통해서 후원하는 일이 있어. 20년쯤 됐을 건데 이때 후원하던 아이들이랑 찍은 사진이야. 어머니,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응? 무슨 소리니? 너를 기억 못하다니? 사진 속 이 여자아이가 바로 저라고요. 뭐? 그게 정말이니? 어머니 저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래도 후원 받으면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서 후원자가 누군지 알면 나중에 커서 꼭 은혜를 갚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이니? 네가 이 여자애야. 내가 특별히 예뻐했던 아이거든. 어쩐지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니. 제가 사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후원자 얼굴을 잊고 지냈어요.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잊고 지냈는데 이렇게 만났네요. 어머, 정말 신기하다. 내가 그때 사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사실 나도 비슷한 처지란다. 그래서 더더욱 애정이 갔었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나 보네. 그러게요. 어머니, 늦었지만 감사해요. 그때 어머니 도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잘 컸네. 잘 컸어. 내가 다 뿌듯하구나. 앞으로 살면서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거 갚아나갈게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 알겠다. 아휴, 우리 새아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감동적인 재회를 하고 저는 몇 개월 뒤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더군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멀리 사니 가까이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한 집에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넓은 집에 사람이 북적거려야 한다며 흔쾌히 친정엄마를 모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건물 1층에 생선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이혼을 마무리 짓고 형님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고 아주버님은 이혼의 아픔을 견디겠다며 1년간 해외 연수를 떠나셨죠. 저도 몸조리가 끝나면 커피 관련 공부를 하고 카페 창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재단 일을 조금씩 인계받고 있고 카페의 수익금도 후원 아동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고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만큼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려고요. 앞으로 온 가족이 모여 하하호호 웃을 날만을 기약하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